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이고요. 오늘 마감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뢰밭 정시지만 시간에 투자는 지수. 장이 되게 오르는 것 같은데 별로 찝찝하죠. 오늘 사실 시장은 올랐어요. 올랐지만은 이 코스피 지수인데 왠지 2250벽에 약간 부딪히는 느낌이 있고 음봉이 많고, 최근에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가에서는 역시나 쇼커브 이야기 나오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오늘 되게 거래가 활발한 것 같은데 반도체 종목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약간 거래량 감소하다 보니까 여전히 올라갈 때 거래량 감소하고 내려갈 때 거래량 많으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거 좋아지는 것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우도 어느새 이제 3만 선에서는 3만 100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10월달 지금 미국 증시 다우 지수는 지난 9월달 급락을 거의 감싸기 직전까지 왔어요. 다우는 이제 전통주가 많고, 하지만 나스닥을 바라보고 있자면 우리나라는 테크주니까 나스닥 기준이 많을 건데 아직은 뭔가 긴가민가. 그래서 아마 나스닥 기준으로는 최소한 심리적으로 뭐 11,000포인트는 훌쩍 넘어서면 아마 좋으구만 다리가 필 것 같은데, 또 과연 지난주 미국 증시 마지막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쇼크오버일지 불안감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지뢰바 이야기 조금 중에서 중국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아마 많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증시가 가장 뭐 본토도 마찬가지예요. 상해 증시도 지난번 20차 당대회 앞두고 한 3천선을 지켜줬었는데 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아마 중국 주식 보시는 분들은 홍콩 H지수 올 7.3%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고민도 많아요. 이미 올해 홍콩 증시는 거의 36% 정도가 빠졌어요. 38%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왜냐면 홍콩 증시는 약간 우리로 치게 되면 뭐 기술주가 좀 많죠.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주식들 또는 뭐 소비 주식들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공명할 것 같은데, 중국이 20차 당대에서 이제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고 기존의 리커창 총리를 날렸죠. 공청당 사람들은 다 이제 숙청을 했다면 했고, 후진타워까지 뭐 중간에 끌려 나가는 그런 영상까지 좀 돌아다녔었는데 중국은 또 그걸 다 삭제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중국은 태자당 내에서 이제 시진핑이라든지 거의 이제 일속 독재 체제로 가다 보니까, 독재 체제로 가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대만과의 관계는 더 강경 노선으로 갈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테크주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의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제로 코로나는 계속 될 것이고, 제로 코로나가 계속 된다는 건 여전히 한편으로는 안 좋은 거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좀 쉽게 꺾이지 않고, 지금 위안화 흐름인데 위안화 쉽게 꺾이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중국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당히 지뢰밭입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건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종료가 됐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10월달 미중 무역 미중 협상 뭐 예를 들어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또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경제 관련, 이는 정치잖아요. 경제 관련, 물론 리커창 총리가 퇴임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도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엄청나게 안 좋은 지표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12월 달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또 향후의 경제 발전을 내야 됩니다. 중국의 GDP가 지금 오늘 발표됐는데 3분기가 3.9가 나왔어요. 우리 7% 8% 논하된답니다. 이러면 올해는 뭐 5%는 꿈도 못 꾸는 거죠. 3분기가 3.9, 2분기는 뭐 0.4였으니까 그럼 3분기 누정이 3%밖에 안 되죠. 그럼 올해 중국 연간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다른 나라 미국 마이너스 하면은 대단합니다만은 사실 좀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도 부양이 필요한데, 이 우리가 말하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데요. 중국도 소비가 어느 정도 50% 이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주로 반도체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중국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도 이제 미국만큼이나 소매 판매의 비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홍콩들이 조금 많은데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거 좀 많은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원래 중국은 정상적일 때는 뭐 제가 그러니까 2월달 데이터가 약간의 그나마 괜찮을 텐데 산업 생산이 보통 7% 정도 나오고 고정자산 투자가 12% 나옵니다. 두 자릿수고 소매 판매도 한 6, 7% 나오던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거의 뭐 3, 4월달 마이너스 나오다가 지난 8월달에 잠깐 5.4% 크지나 싶다가 9월달에 또 봉쇄하고 해가지고
또 2.5%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무역 적자 근데 중국도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데 중국의 주요 수출이 유럽이잖아요. 근데 상반기에도 에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다가 지금 유럽 유럽 이슈도 있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중국의 성장률도 이제 한 자리예요. 무역 수지가 수출 자체가. 우린 또 상대 국가니까 수입 국가를 놓고 보면 중국의 수입은 지금 0.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러한 흐름 자체는 약간 그래프도 우울해요. 소매 판매 추인데 지금 다시 2.5%. 근데 약간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놓고 중국의 소매 판매 그래프인데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하향 안정화되지만은 지난달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면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중국의 불확실성은 11월달 또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12월달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시진핑 3기의 그림 자체를 좀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중국 증시가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요 내용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홍콩 H지수는 익스포즈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폰도 정시도 부진한 경제 지표에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리커창 날렸다 그것만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오늘 장도 보시면 어쨌든 시장 관점에서는 현대차가 실적 쇼크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은 삼성전자는 견고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견고하니까 제가 오죽하면 삼성이라고 적겠어요. 삼성전자가 견고하니까 오늘 또 직간접적으로 반대쪽 쪽에 낙수 효과가 왔는데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이 간지럽게 사지만은 최근 10월 접어들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8,000원, 하이닉스가 7,800원. 근데 두 사이의 시가총액은 대략 7배,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많이 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LG엔솔하고 삼성전자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의 비등비등하게 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주식을 좀 사고 있는 거고 하인산 주식을 통해 가지고 나름 반도체라는 주식을 사고 있는 거고 LG엔솔과 SDI를 통해 가지고 뭘 사는 겁니까? 배터리를 사고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를 사고 있는 거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코리아 주식을 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제 10월달 집어들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외국인들 자동차는 오히려 안 삽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나마 선방했대에 대한 매수는 조금 약하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섹터에 대해서만 베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장을 조금 보시면 지뢰방 증시지만은 종목마다 좀 다른데 시간의 투자는 지속된다는 포인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뭔가 잡히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저점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고 거기에 돌고 있다는 거고 어두운 곳은 되게 어두워요. 금리란 이슈에 가장 취약한 건설, 부동산 아까 중국 지표 안 좋았으니까 뭐예요? 중국 소비주들 아무 연말 쇼핑 시즌이면 뭐해? 미국도 지금 돈이 갈 때 못 가고 안 갈 때 필요한데 안 가고 돈 많은 사람들 돈을 꽉 쥐고 있고 최근에 저축은행이 오픈런이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5% 금리 판다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는 돈들이 사실은 금리 보러 들어가는 겁니까? 뭘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피난처거든요. 그쵸? 피난처로 가 일단 내가 지금 부동산도 그러고 채권도 난리니까 채권 난리 났잖아요. 채권 난리 난 게 뭐야? 채권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하니까 또 채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이죠. 채권 가격은 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햇빛으로 가는데 어쨌든 약간의 매듭은 풀어간다. 이걸 좀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친구 추천, 구독, 알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